고생하셨습니다. 잘하셨고요. 그래요. 대박이다. 그래요. 그러니까요. 지금 기분 좀 어떠세요? 네? 지금 기분 좀 어떠세요? 너무 신나요. 막 그래요. 신나요. 네. 대박. 상상 이상인데요. 그러니까요. 이런 상상을 하셨어요? 아니, 어렴풋이는 했는데, 그래요. 이 정도일 줄 몰랐어요. 그래요. 너무 멋져요. 그래요. 좋은 체험하셨어요. 자, 안녕하십니까. 무의식연구소의 석정훈입니다. 자, 오늘도 굉장히 인상적이고 감동적인 수호천사 메시지를 공유할 것이 있어서 이렇게 여러분들 앞에 방송을 하게 되었습니다. 특히 오늘 메시지는 뭔가 굉장히 좀 우울과 공황이 있으신 분의 사연이라서, 그리고 이분이 또 이제 미래 최면을 통해서 자신이 진정 그 멋진 미래의 모습을 보면을 통해서, 그리고 이 과정을 통해서 이런 비슷한 고민을 하고 있는 분들에게 전하는 그 굉장히 인상적이고 감동적인 수호천사 메시지가 있어서 내 삶이 좀 우울하고 불안하고 그러면 내 삶의 천직을 찾기 힘들어하시는 이런 분들에게, 특히 이제 이런 여러 가지 괴로움을 겪으시는 분들에게 도움이 많이 되는 메시지가 아닐까 싶습니다. 일단 이분도 여자분이시고요. 어린 시절을 굉장히 힘들게 보낸 케이스였어요. 구구절절히 다 설명드릴 수는 없지만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형제분들이 있는데 형제분들이 다 뭔가 정신적으로 굉장히 크게 힘든 경험을 많이 하십니다. 정신적인 문제가 발생할 만큼 형제들이 다 그래요. 뭐 예를 들어서 어떤 분은 정신병원에 간다든가, 아니면 갑자기 어떤 무슨 정신적인 장애가 생긴다든가, 오죽 그 환경이 열악했으면 굉장히 경제적인 거는 물론이고 뭐 여러 가지로 부모님의 상황이나 얼마나 안 좋았으면 그랬겠어요. 그래도 이분은 다행히 그래도 다른 형제들보다는 조금 좋은 직장에 들어가신 케이스였고, 그리고 남편도 굉장히 좀 좋은 남편을 만났다고 볼 수 있는데, 그런데 이런 거죠. 이분에는 역시나 그 내면에 상처가 굉장히 많으신 분이었고, 그것을 이제 남편 하나 믿고 살아온 그런 분이셨던 것 같아요. 남편 하나 믿고 너무나 성실한 그런 남편. 그런데 이제 이 남편이 굉장히 안정적인 직장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것을 뿌리치고 사업을 하기 시작하죠. 물론 사업이 좀 잘 돼요. 잘 되는데 사업을 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뭔가 좀 이렇게 조금 뭐 술도 마셔야 되고 사람들도 만나야 되고 이렇게 되잖아요. 그죠? 이제 그러다 보니까 그 남편 하나 믿고 살아왔는데 이제 갑자기 이제 불안해지기 시작하는 거죠. 그동안 쌓여있던 이게 다 터져 나온 겁니다. 그 소위 말해서 조금 혹시 남편이 여자 만나는 거 아닌가, 막 의부증도 생기고, 거기에서 우울증이 심해서 좀 공황장애까지. 굉장히 이래도 이분은 직장에서, 좋은 직장에서 인정받으면 잘 살았는데 이게 너무 심해지니까 이젠 가위질 하나도 제대로 할 수 없을 만큼 이런 상태가 돼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소위 말해서 정년이 보장된 그 직장에서 원치 않는 불의의 사고가 터지고 잘립니다. 엄밀히 말해서 명예퇴직이긴 한데 그런 상황이 있었어요. 그런 상황에서 저를 찾아오신 거죠. 그러니까 그냥 이분이 굉장히 뭐랄까 의기소침하고 뭔가 위축되어 있고 뭐 주눅 들어 있고 이런 것에 어떤 결정체라고 할 수 있는 그런 분이었어요. 자, 그런데 이분의 미래 체면에서 정말 엄청난 모습을 봅니다. 엄청난 모습을. 이분도 그냥 너무 놀래가지고 내 미래가 이렇다면 해서 너무 이렇게 감격해서 좋아서 어쩔 줄은 몰라 하는 이런 모습을 경험하죠. 자, 어떤 반전이 있었을까? 이제 거기에 대해서 오늘 상담하는 이야기, 그리고 그 상담 중에 나왔던 메시지를 여러분들과 같이 공유하고 싶습니다. 이제 그 이분의 이제 최면을 들어가서 이제 내면 아이를 만나러 갔는데, 저도 내면 아이 상담 정말 많이 하지만 이분의 내면 아이는 정말 좀 안타깝고 극적인 모습, 너무나 좀 안타까운 모습을 좀 보였던 것 같아요. 보통 이제 내면 아이는 그 어린 시절의 모습을 보게 되는 경우들이 많은데, 또 이제 어떤 분들은 그것이 굉장히 어떤 상징으로, 좀 마음속의 상징으로 나타나는 경우가 있죠. 근데 이분이 좀 그런 케이스였어요. 뭔가 이제 최면 속으로 들어가서 땅을 밟아야 되는데 이 땅이 안 밟히는 거예요. 안 밟히는 거예요. 보통은 이게 약간 몰입을 못한 것으로 볼 수도 있는데, 이분은 몰입을 못한 게 아니라 이게 계속 허공에서 허우적거리는, 왜 그런가 봤더니
밑에 그 왜 전쟁 영화 같은 거 보면 부비 트랩에 막 이렇게 새꼬챙이 밑에 꽂아놓고 빠지면 잡히게 되는, 여기 찔리게 되는 이런 좀 잔인한 부비 트랩 같은 게 있잖아요. 그런 거 위에 공중에 떠 있는 거예요. 공중에 떠서 그냥 거기에 그 찔리지 않으려고 홍콩에서 허우적대는 그런 아이. 그런 정말 안타까운 모습으로, 절박한 모습으로 내면하게 나오는 거예요. 오죽 그 마음이 힘들고 괴롭고 정말 그 칼날위에 서 있는 그런 느낌이었으면 이런 모습의 내면아이가 나왔을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그 내면 아이를 만나서 그 위로하는 과정에서 이 부분은 꼭 여러분들에게 나누고 싶어서 이 부분을 좀 이야기하게 되는데, 이런 거죠. 지금 성인이 된 내가 그 어린 시절에 나를 키웠던 그 젊은 엄마를 만나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인 대 성인으로서 얘기하는 거죠. 그러면서 그 어린 나를 키우는 그 젊은 엄마, 소위 말해서 한 20, 30대 정도 되는 엄마겠죠. 이분은 그 나이가 지금 더 많고, 그러니까 마치 이제 그 젊은 여자에게 이해하듯이 그 엄마에게 얘기하는데, 이게 너무 조금 좀 인상적이었어요. 자, 그래요. 아이의 젊은 엄마는 어떤 모습인가요? 술에 취해서 술에 취해 있어요. 인생을 반포기했어. 아이고, 그래요. 그런 엄마를 보니 기분이 어때요? 안쓰럽기도 하고. 좋아요. 그 아이의 마음을 지금이라도 이 젊은 엄마에게 직접 좀 말해주시겠어요? 네가 힘이 있고 너 자신 건강할 수 있으면 좋겠지만 이 아이한테 너는 온 세상이고 온 우주에 그렇죠. 네가 조금만 힘을 내서 이 아이 한 번만 안아주고 한 번만 머리 쓰다듬어줘도 이 아이 인생이 많이 달라지거든. 한 번만 봐줘 할게. 아니 그냥 눈이라도 마주쳐줘. 네가 힘이 없으면 눈이라도 마주쳐줘. 아 인생이 달라져. 네가 말은 거 안 해도 너도 힘든 거 알아. 너 힘든 거 알아. 너 그래도 애 안 버리고 애를 안 버렸잖아. 너 그것만으로도 대단한 건데 그거 알아. 너한테 더 이상 바라면 안 된다는 것도 알아. 그래요. 아니 그냥 잘하고 있어. 네가 죽지 않고 그냥 이렇게 있는 것만으로도 잘하는 거니까 너한테 아무것도 원하지 않을게. 그냥 너 잘하고 있다고 말해주고 싶다. 너 잘하고 있어. 좋아요. 네가 할 수 있는 최선을 하고 있어. 이제 이런 말을 하면서 굉장히 좀 감정이 격해지죠. 그러니까 저 계신 젊은 시절의 어머니, 그리고 그 아이의 상태, 마음이 다 느껴지니까. 근데 너무 인상적이었어요. 그냥 이 아이에게 엄마는 온 세상이고 우주다. 그냥 머리 한 번만 쓰다듬어줘도, 눈 한 번만 마주쳐도 이 아이의 인생이 달라질 것이다. 이 표현이, 이 말이 정말 이 시대에 많은 아이를 키우고 있는 부모님들에게 꼭 이렇게 나누고 싶은 말이었던 것 같아요. 사실 아이를 키우는 건 굉장히 어려운 일이죠. 저도 지금 어린 아이를 키우고 있는데 사실 굉장히 힘들더라고요. 정말 저에게 지금까지 살면서 이 정도의 기쁨을 느껴본 적이 없을 만큼 좋은 감동을 주면서도 또 그게 또 힘든 느낌이 분명히 있죠. 육아라는 게. 그런데 삶이 굉장히 힘든 상황에서, 경제적으로 힘든 상황에서 그런 육아를 할 때 많이 힘들죠. 그러다 보니까 부모님은 부담이 되죠. 아이를 키운다는 게 늘 뭔가를 해줘야 되고 뭔가 해줘야 될 것 같고. 그런데 그 아이에게 해줘야 될 게 대단한 게 아니라는 겁니다. 대단한 게 그냥 머리 한번 쓰다듬어주고, 이렇게 눈 한번 맞춰주고, 이렇게 관심 가져주고, 눈 맞춰주고, 이야기 들어주고, 궁금해하고, 여기에 그렇게 큰 뭔가 대단한 노력이나 돈이 필요한 것도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런 것들이, 그런 작은 것들이 아이의 인생을 바꿀 수 있다는 것, 이게 너무나
나누고 싶었던 부분이고요. 자, 본격적으로 이런 과정이 끝나고 이제 미래를 갔는데 뭐 이분이 뭐 미래를 보자마자 갑자기 말을 못 하시는 거예요. 뭐 막 이러시면서 그랬더니 그냥 잘 된 정도가 아니라 뭐 무슨 그룹 회장 같은 그냥 멋진 엄청난 성공을 거둔 이런 모습을 보이는 거예요. 자기도 너무 감당을 못 해가지고 이게 이러시는 거예요. 막 그러면서 대박 계속 이러시면서 막 어메이징 이러시면서 그런 모습을 보이죠. 이제 그러면서 이분의 말투도 변합니다. 아까 그랬잖아요. 굉장히 뭔가 막 위축되고 주눅들고 막 우울하고 이런 모습이었다고 했잖아요. 이때부터 이제는 뭐 갑자기 이분이 신이 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신이 나서 막 업된 느낌으로 얘기하기 시작합니다. 이제 그러면서 이제 오늘 본격적인 이야기가 나오는데 앞부분은 좀 이분의 개인적인 내용인데도 불구하고 같이 나누고 싶은 부분들이 좀 있었어요. 그 부분하고 뒤에 이제 공통적인 질문이 나오는데 자, 이제 정말 엄청난 성공을 거둔 미래의 내가 현재를 보니까 뭔가 웃으시더라고요. 왜 이렇게 찌들어 있어. 그러면서 이제 본격적으로 얘기를 하시는 겁니다. 그래요. 현재 씨는 어떤 모습인가요? 아직 찌들어 있어요. 그렇죠. 그래요. 그 모습을 보는 미래 당신의 기분이 어때요? 너무 안쓰럽긴 안쓰럽죠. 네. You can do it. 그래요. 할 수 있어. 좋아. 계속 얘기해주세요. 정말 너 할 수 있는 아이야. 너 안에 어마무시한 힘이 있어. 너가 상상할 수 없을 정도의 힘이 있어. 걱정하지 마. 걱정할 필요가 없어. 어차피 잘 될 건데 뭘. 어차피 너는 잘 될 수밖에 없는 아이야. 넌 어메이징. 와, 애썼다. 여기까지 오늘 애썼다. 그래요. 그나저나 굉장히 힘든 시절을 지나고 있잖아요. 뭘 제일 힘들어하고 있는 것 같아요? 왜 이렇게 쫄아서 왜 이렇게 쫄아 있어? 좋아요. 그래요. 너 쫄 필요 없어. 너 쫄 필요 없는데 누가 너를 감히 누가 너를 너 그런 애 아닌데 네가 너를 너무 모른다. 좋아요. 너는 맘만 먹으면 다 할 수는 있는데 너는 지금 너의 캐릭터를 잘못 알고 있어. 너 그 캐릭터 아니야. 너 어색하지? 너 그렇게 살려니 어색하지? 답답하지? 왜 남의 옷을 입고 있어 왜? 아니 왜 남의 흉내를 내고 있지? 벗어버려 그냥. 좋아요. 너는 뭐가 중요한지 아는 아이야. 너는 한 번도 그걸 잊지 않고 살았어. 그래서 지금 네가 잘못 산 게 아니고 너는 그걸 향해서 제일 중요한 걸 향해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고 있어. 지금도 잘하고 있어. 그나저나 가족들과의 관계가 너무 아프고 괴로운 것 같아요. 그 가족들 관계에 대해서는 어떤 조언을 해주고 싶으세요? 눈치 보지 마. 네가 눈치 볼 게 뭐가 있어. 제일 중요한 건 너의 마음인데 제일 중요한 건 너의 마음이고 너의 감정이고 네 인생이야. 주인공을 자꾸 바꾸지 마. 주인공을 자꾸 네가 바꾸니까 인생이 꼬이는 거야. 그래요. 인생을 네가 주인공이고 네가 작가고 각본 각색 네가 다 할 수 있어. 네가 할 수 있어. 너 할 수 있어. 네가 마음먹은 대로 되는 거야. 너 근데 지금 자꾸 희생자 버전으로 가려고 하잖아. 그게 좋아 보이니? 그게 착해 보이니? 근데 너한테 좋을 게 하나도 없잖아. 그냥 네가 하고 싶은 대로 살아버려. 그럼 다 풀린다?
오히려 그게 더 좋아. 모두에게 다 좋아. 네가 당당하게 마음 편하게 네 하고 싶은 대로 살면 다 해결된다, 이 문제가. 눈치 볼 필요 없어. 네가 눈치를 보니까 문제가 더 꼬이는 거야. 왜 자꾸 이렇게 눈치를 봤던 걸까요? 지금 뭐가 중요한지 모르니까 지금 내 인생에서는 신랑이 없으면 안 될 것 같으니까 자기의 마지노선이 신랑이라고 생각하니까 지금 눈치를 너무 많이 보는 거예요. 근데 그게 아니거든. 너는 너 스스로 홀로 당당하게 엄청 잘 살 수 있는 애야. 더 잘 살 수 있어. 눈치 안 보면. 더 잘 살 수 있어. 오히려 네 눈치를 봐야 될 사람들이, 네 주변 사람들은 오히려 네 눈치를 봐야 되는 사람들이야. 아니, 그래야 그 사람들한테도 좋다니까. 네가 주인공이 돼야 다 잘 풀려. 좋아요. 그나저나 지금 시댁 식구들 때문에도 신경을 많이 쓰고 있는데 그 시댁 식구들은 어떻게 대하는 게 좋을까요? 똑같아요. 똑같은 얘기? 네네, 좋아요. 똑같아요. 좋아요. 눈치 볼 필요 없고 그냥 네가 당당해지기만 하면 어떤 상황이 돼도 문제가 될 수가 없어요. 좋아요. 그나저나 지금 자녀들을 키우는 데 있어서는 어떤 조언을 해주고 싶으세요? 다 똑같아요, 결론은. 똑같아요. 네. 좋아요. 네가 그렇게 당당하게 홀로서기가 되면 아이들도 좋아요. 알아서 다 잘 엄마처럼 되고 싶어 할 거야, 이제. 좋은 모습이네요. 삶에 멘토가 생긴다는 거죠. 나도 저렇게 살아가야겠다. 저렇게 살면 되는구나. 그런 내가 특별히 뭘 하지 않아도. 혹시 지금 일이나 진로에 대해서는 어떤 조언을 해주고 싶으세요? 지금 잘하고 있어. 잘하고 있다. 어떤 점에서요? 지금 일단 시작한 거 잘하고, 시작한 거. 용기를 내서 잘한 거. 그니까 네가 지금 너의 인생이 너한테 주는 메시지를 잘 받고 있어. 물론 작년에 네가 좀 뻗대기긴 했지만 그 모든 일이 다 너를 이쪽 길로 인도하기 위한 인생의 메시지인 걸 너는 알아듣더라? 아하. 좋은 일이었어. 그 메시지를 어떤 식으로 전해주셨나요? 얘가 안정적인 직장에서 자꾸 엉덩이를 눌러 앉으려고 하니까 엉덩이를 뻥 차졌죠. 그런 측면에서. 네네네. 얘는 나가야 잘 될 수 있는 앤데 더 넓은 곳에서 놀아야 되고 더 커져야 되는 앤데 자꾸 이렇게 안정적인 곳에서 눌러 앉으려고 하니까. 그래서 그런 일이 있었던 거군요. 네네. 근데 얘 또 알더라고요. 좋아요. 그래요. 그 힘들었던 과거는 당신의 삶에 어떤 의미였던 것 같아요? 깊어졌어요. 깊어졌다. 어떤 점에서요? 사람들의 마음을 더 잘 이해해요. 내가 한번 바닥을 쳤으니까. 그랬군요. 그래요. 자, 바로 이 부분이 너무 인상적이었어. 너 지금 너의 캐릭터를 잘못 알고 있어. 이 부분이 너무 인상적이었던 것 같아요. 아까 그렇게 위축되고 막 그렇게 주눅 들어 있는 게 이 사람의 진짜 본 모습이 아니라는 거죠. 아까도 말했잖아요. 우울증과 공황장애 때문에 힘들어하시는 분이었다고. 근데 남의 옷을 입고 있어. 네가 답답한 게 지금 네 캐릭터대로 안 살아서 그런 거야. 이게 너무 표현이 좀 인상적이었던 것 같아요. 얘가 안정적인 직장에서 엉덩이 눌러 앉으려 하니까 엉덩이를 뻥 차줬죠. 이게 너무 인상적이었어요. 더 넓은 곳에 주저앉으려고 하니 그래서 그런 일을 만들어준 거예요. 그 불미의 사고로 명예퇴직을 하게 만들었던 사건. 이게 그 엉덩이를 주저앉으려고 하는 것을 뻥 차줬다. 뭔가 이제 그것이 나쁜 일이 아니었다라는 거죠. 자, 이제부터 이제 그
이 세상 사람들에게, 후배들에게 하고 싶은 말을 물어보고 거기에 답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비슷한 고민을 하고 있는 후배들에게 전하고 싶은 말을 전해달라고 그랬더니 지금 아직도 힘들어하는 삶의 후배들에게 전할 말이 있다면 어떤 말을 전해주고 싶으세요? 당당한 삶이 진짜 좋은 거구나. 당당한 삶이 진짜 좋은 것 같아요. 진짜 속이 시원해요. 어깨가 하나도 안 무거워요. 엄청 살만 나고 하루하루가 즐거워요. 좋아요. 당당한 삶이라는 게 정말 대단한 것 같아요. 자기 자신한테 당당한 게 이렇게 좋은 건지 몰랐어요. 좋아요. 그래도 아직 이렇게 당당하지 못하게 살고 있는 후배들도 있잖아요. 그런 사람이 당당을 찾으려면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 작은 것부터 하면 돼요. 그러니까 남들이 알아주는 대단한 걸 하기 전에 자기 자신이 자기 자신이 알아줄 수 있는 사소한 것부터 자기 자신한테 인정을 받으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아침에 일어나서 이불 정리를 침대 정리를 한다든지 그러니까 자기 자신과의 약속을 하는 거예요. 나는 이거 사소하지만 이거는 내가 꼭 지켜볼게 해서 분리수거 할 때도 페트병에 비닐을 꼭 제거할게 이런 식으로 자기 자신과의 약속. 사소한 거 사소할수록 좋지. 사소하지만 자기 했을 때 뿌듯한 거. 자기 자신이 뿌듯한 거를 한 개라도 먼저 시작을 해보면 그게 출발점이 돼서 좋아요. 하나하나가 늘어날 거예요. 그게 그러면 나 이것도 할 수 있는 애네. 나 이것도 할 수 있는 애네. 그러면 할 때마다 이게 진짜 하기 싫었지만 너 했네. 잘했어. 너 대단하다. 이런 식으로 하면서 자기 자신을 점점 인정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근데 또 역으로 이런 걸 했다가 나는 이것도 못하네 이런 사람도 가끔은 생기잖아요. 그럴 경우는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 기준을 더 낮추면 되죠. 하다못해 나는 그러면 정 안 되면 나는 하루에 양치를 한 번 꼭 하겠다. 하다못해 양치를 하나라도 하겠다. 양치를 하루에 한 번이라도 했어. 그러면 나는 나 자신과 약속을 지킨 거예요. 이게 그렇죠. 우울증이거나 이런 사람들은 정말 손가락 하나 까딱하기 힘들잖아요. 보통 사람들이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상태가 있단 말이에요. 그럴 때는 하다못해 하루에 한 끼 밥을, 왜냐하면 밥을 못 챙겨 먹는 사람도 많으니까 밥을 한 끼 좀 기준을 낮추면 돼요. 좋아요. 자기 자신하고 약속을 하고 그걸 지키는 게 진짜 중요한 거 같아요. 근데 여기서 제일 중요한 거는 근데 자기가 뿌듯한 걸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자기가 만약에 하루에 한 번 양치를 했는데 너무 이거 당연하다고 생각해서 뿌듯하지가 않아. 그럼 그거는 아니에요. 그건 아니고 뭔가를 자기가 이제 좀 이렇게 경계선에 있는 것 중에 한계를 했을 때 자기 스스로 그 뿌듯함이 생긴 그게 포인트예요. 그게. 그래요. 자, 그리고 또 이제 자기가 뭘 해야 되는지, 자기가 하는 일이 자기에게 맞는 일인지 조금 몰라 하는 사람, 그런 후배들에게는 어떤 조언 해주고 싶으세요? 먼저 너 자신을 먼저 먹여 살리는 게 우선인데. 자신을 먹여 살리라.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일단은 먹여 살려야 돼요. 먹여 살려야 된다. 네, 내가 나를 먹여 살릴 경제적 자립이 진짜 중요해요. 살면서. 안 그러면 어쩔 수 없이 주도권을 뺏길 수밖에 없어요. 그렇군요. 자기가 일단 나를 먹여 살리는 일은 좋아하고 좋아하지 않는 일하고 상관없어요. 무조건 내가 나를 먹여 살릴 수 있을 만한 일이 일단 기본, 이게 베이스. 그리고 나서 이제 자기가 그게 됐다. 그러면 그 다음에 그때 자기가 저는 MBTI를 추천하고 싶은데 MBTI? 자기가 자기를 알아야 되거든요. 좋아요. 네, 그래서 그거 성격 테스트든 뭐든 자기가 자신을 알아서 자기가 자기의 장단점을 파악하고 자기가 어떤 걸 했을 때 잘하고 즐겁고 재밌는지 그거를 일로 찾으면 그거는 일을 즐기면 끝나거든요, 사실은. 그거는 그 에너지가 있어요. 주변 사람들도 그걸 다 알아요.
자기가 그 일이 아무리 사소하고 거기서 자기가 적성에 맞는 일이다 그러면 스쳐 지나가는 사람들이 그 에너지를 느낀단 말이에요. 그 사람 잘 될 수밖에 없어. 자기가 잘하고 좋아하는 일을 했을 때는 거기서 뿜어 나오는 에너지가 달라요. 그거를 주변 사람들이 다 느껴요. 좋아요. 그래요. 그런데 이제 그 먹여 살리는 일을 넘어서 이제 먹여 살릴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을 그것을 놓지 못해서 도전하지 못하는 사람도 거꾸로 그런 사람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는 그거는 제가 작년에 당했던 것처럼 그냥 인생이 이제 메시지를 주거든요. 그러니까 네, 저도 작년에 정말 안정적인 직장에 있었는데 네, 그 안에서 정말 어마무시한 큰 실망을 그 직업 자체에 해이가 될 정도로 큰 이제 사건이 터졌는데 저는 그게 이제 저한테 안 좋은 일, 제 인생에서 되게 불행한 일이라고 불행한 일이 생기잖아요. 근데 그런 일이 생겼을 때 그게 삶에 주는 메시지거든요. 아하. 그거를 저는 사실 작년에 알았어요. 작년에 저는 알았어요. 이거를 이 직장을 네가 놔야지 나가서 더 잘 될 건데 네가 이 직장을 안 놓고 꽉 움켜쥐려고 하니까 이제 안 좋은 일이 계속 생기는 거예요. 진짜 근데 정말 괴롭고 힘들고 불안하고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자기가 이 직장 만약에 예를 들어서 이 직장을 그만두면 안 될 것 같은 이 직장을 그만두면 안 될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드는데 자꾸 뭔가 사건이 빵빵빵 터진다. 그러면은 삶의 메시지 너는 지금 다른 길을 가야 될 때다 이런. 아하. 좋아요. 그러니까 나쁜 일이 아니라니까요. 이게 다 메시지예요. 혹시 이 사회상을 살고 있는 후배들에게 꼭 강조하고 싶은 게 있다면 어떤 말을 강조하고 싶으세요? 너무 힘드니까 뭐 일단 위로를 먼저. 그러니까요. 너무 힘들어요. 그렇죠. 너무 힘든데. 당신도 거쳐봤잖아요. 네. 그렇죠? 희망도 없고. 근데 이것만 알면 되는데. 어차피 잘 될 건데요. 어차피 잘 될 거예요. 어차피 잘 될 거예요. 결론은 해피엔딩. 결론은 해피엔딩이에요. 근데 이제 자꾸 사건 사고가 생기고 일이 잘 안 풀리고 답답하고 불안하고 이런 일이 생겼을 때 포기해버리고 난 안 되나, 내 인생은 불행한 인생이야, 이번 생은 망했어, 난 끝났어, 난 어차피 해도 안 돼, 이런 생각이나 말을 진짜 조심해야 돼요. 이런 생각이나 말을 하면 무덤에 파고 들어가는 거랑 똑같거든요. 이런 생각이나 말은 더 힘이 세니까 말은 절대 하면 안 되고, 생각도 그런 생각이 들 때는 자기한테 위로가 되거나 힘이 되는 그런 뭐 문구라든지 어차피 난 잘 될 거라든지 그런 긍정적인 것들을 항상 눈에 볼 수 있는 곳에 붙여넣어서 항상 이렇게 자기가 항상 눈에 볼 수 있게 좌절하지 않게 그런 거를 이렇게 주변 곳곳에 붙여놓고 볼 때마다 자기가 이렇게 힘을 얻을 수 있게. 그게 눈에 보이지 않아서 그렇게 해봤자 얼마나 좋아지겠어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거기 그 글씨에서 나오는 에너지, 그 자기가 운연 중에 스치듯이 항상 보는 그런 게 자기 무의식에 들어가서 결국엔 잘 돼버리거든요. 그런 거를 좀 알아줬으면 좋겠어요. 믿어주고 좀 알아줬으면 좋겠어요. 좋아요. 정말 멋진 조언인 것 같아요. 자, 이제 좋은 기분으로 기분 좋고 상쾌하게 깨어나도록 하겠습니다. 5 심호 크게 하시고요. 이제 놓으셔도 됩니다. 자, 어떻게 드셨나요? 이제 중간중간에 굉장히 그 인상적인 부분이 많았어요. 잠시 정리드리면 이분은 굉장히 어린 시절에 정서적으로 굉장히 결핍되고 너무나 그런 것들이 상처가 커서 마치 뭐랄까 마음의 베이스 캠프가 없는 것 같은 그런 느낌으로 그렇게 살았죠. 그것이 이제 내면 아이가 아까 막
그 칼끝 위에 막 찔리지 않으려고 허둥거리는 그런 절박하고 안타까운 모습으로 나왔던 거고요. 이제 그런데 그 아이를 키우는 젊은 엄마에게 했던 말이 너무나 인상적이었죠. 이 아이에게 너는 우주고 온 세상이다. 엄마는. 그리고 그냥 그렇게 머리 한번 쓰다듬어주고 눈 한번 맞춰주는 것만으로도 이 아이의 인생은 달라질 것이다. 그래요. 아이를 키우는 일은 참 쉬운 일이 아니죠. 거기다가 이렇게 생활고에 시달린 상태에서 아이를 키우는 건 더 그렇죠. 그런데 그런 상태에서 그 아이에게 정말 뭔가 금은보화를 안겨주고 뭐 이런 걸 해줘야지 그 아이가 잘 크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정말 그때 따스한 손길 한번, 따스한 눈길 한번, 따스한 말 한번, 바로 그런 것들이 그 아이를 달라지게 하고 버티게 하고 그 아이가 더 성장하게 만들 수 있다는 것. 그 작은 것이, 바로 그 작은 것이 사람의 인생을 바꿀 수 있다는 것. 그리고 그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정말 극명하게 잘 보여주는 사례였던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분이 굉장히 우울하고 굉장히 공황장애 같은 걸 겪고 있으면서도 그런 것에 대해서 이런 말을 했죠. 그거 네 캐릭터 아니다. 네 캐릭터 아니다. 왜 맞지 않는 옷을 입고 살아? 그런데 정말 그런 분들 많지 않아요? 특히 우리나라에 사는 사람들. 저도 그랬으니까는요. 예전에 그 삼성에서 다닐 때 정말 왜 내가 이러고 살고 있지? 나 예전에 이렇게 살지 않았는데. 이건 나다운 모습이 아닌데. 이런 그 우울한 나날에 그런 것들이 막 올라오면서 그 한마디로 나온 게, 아, 정말 나도 이제 나답게 살고 싶다. 그 한마디가 그냥 마음에서 툭 터져 나오면서 뭔가 내 안에 그 막혔던 것이 확 이렇게 녹아내리는 것 같은 그런 경험을 했고, 바로 지금 다시 돌아봐도 내 인생이 변화를, 굉장히 근본적인 변화를 맞이했던 그 순간이 바로 그 순간이 아니었던가, 이렇게 자주 말씀을 드리는데, 딱 그거죠. 뭔가 내가 나답지 않게 살고 있을 때 우리는 늘 답답하고 우울하고 잘 안 풀리죠. 근데 여러 가지 이유로 우리는 자꾸 눈치를 보죠. 다른 사람들의 기준에, 시선에 눈치를 보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나를 자꾸 거기에 틀에 가두다 보면 그 인생이 제대로 풀리기가 어렵고, 뭐 겉으로는 잘 풀려 보여도 그렇게 행복하게 살기 어렵다는 거죠. 자, 그래서 본인이 주인공이 돼야 된다. 주인공을 바꾸지 마라. 그런 말이 나왔고, 그 다음에 이제 뒷부분에 그런 고생하고 있는 후배들에게 그 당당함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당당함이 얼마나 좋은지 얘기를 하면서, 이런 당당함을 가지기 위해서 뭘 해야 되느냐? 아주 사소한 것부터 해야 된다. 사소한 것부터 해야 된다. 예를 들었던 게 뭐 이제 아침에 이불 갠다라든가, 아니면 그 분리수거할 때 그 비닐 제거한다든가, 나와의 작은 약속, 그 아주 사소한 것부터 하나 지키는 것, 거기서부터 내가 그 뿌듯함이 느껴지고, 그리고 나에 대한 어떤 마음이 바뀌고, 이게 별거 아닌 것 같죠? 이거 굉장히 중요한 거 얘기한 겁니다. 제가 예전에 이걸 영상으로 찍었는지 모르겠는데, 타이탄의 도구들이라는 굉장히 얼마 전에 나왔던 굉장히 큰 좋은 책이 있는데, 거기서도 나오는 거예요. 제일 첫 번째 나오는 게 아침에 일어나서 이부자리 정리하는 거, 이것부터 시작하라는 거. 이게 그 타이탄의 도구들이라는 책이 뭐냐면, 이 현재 굉장히 성공한 뭐 CEO나 그 큰 성공을 거둔 사람들을 찾아가서 인터뷰한 내용들의 공통점과 그 사람들의 그 성공 기법을 모아놓은 책인데, 굉장히 인상적인 책이고요. 그 첫 번째 나온 내용이 그 아침에 일어나서 이불 펴기. 이거부터 그 사람들은 하더라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그 아주 작은 사소한 그 하나를 꾸준히 할 수 있다는 것, 나와의 약속을 한다는 것, 그리고 그걸 지킨다는 것, 그리고 그걸 꾸준히 이어간다는 것, 이것만큼 내 어떤 자부심이나 긍정적인 효과를 만들어내는 게 없더라는 거죠. 굉장히 성공한 사람들의 실제 습관이기도 하고요. 저도 그래서 사실 저도 그때까지만 해도 이불 잘 정리 안 했거든요. 그걸 보자마자 사실 이불 딱 펴는 거 한 10초면 되거든요. 뭐 한 조금 더 아마 2, 30초? 그거 못 하겠어요. 그래서 정말 그 좀 우울하던 시절에 그 책을 보고, 그래, 이거 하면 되겠구나 했는데, 은근히 저도 효과가 좋더라고요. 그게 뭔가
내 하루를 뭔가 이렇게 시작했다는 바로 이런 거죠. 바로 이런 것들이 그 우울증을 벗어나는 거, 무기력한 그 상태를 벗어나는 굉장히 좋은 방법이라는 것이고, 그리고 그것이 너무 또 욕심 부리지 말고, 그리고 또 이제 그런 것들을 했을 때 그 뿌듯함을 느끼는 게 중요하다. 뿌듯함을 느끼는 게 중요하다. 근데 많은 분들이 이거를 좀 간과하죠. 간과하는데 이게 정말 중요한 겁니다. 아무리 사소한 거라도 나를 칭찬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 이거 정말 중요한 겁니다. 바로 거기서부터 내 안에 나에 대한 관점이 바뀌고 나에 대한 그 자부심이 바뀌는 것이고, 바로 그거부터 벽돌이 한 장 한 장 쌓여가는 거라는 겁니다. 근데 그렇게 한 장 한 장 쌓여가는 벽돌이 정말 큰 성공과 변화를 만들어내는 첫걸음이라는 거죠. 바로 그 얘기를 하는 것 같았어요. 그래서 그런 그 정말 사소한 것부터 하는 것이 좋고, 그 다음에 이제 꿈을 찾기 위해서 또 뒤에 나오죠. 꿈을 찾기 위해서 일단은 내가 먹고 살 수 있는 경제적 자립이 필요한 걸 어쩔 수 없다. 이건 좋아하고 잘하는 건 상관없다. 그걸 한 상태에서 내가 원하는 것을 찾아서 할 때 아무리 사소한 거라도 그걸 하고 있을 때 주위 사람들이 느껴진다는 거죠. 에너지가 나온다는 거죠. 정말 그래요. 이걸 바로 몰입 상태라 그러죠. 바로 이런 것들이 하나씩 하나씩 쌓여갈 때 그 내 안에 그 숨겨진 나의 그 본성이 깨어나고 그것이 이렇게 싹 트고 그 에너지가 밖으로 발산될 때 이 선순환이 되는 거죠. 이 선순환. 바로 이제 그런 것들을 통해서 인생이 변하고 원하는 꿈을 이룰 수 있다는 것. 그리고 또 이제 이분이 굉장히 안정적인 직장에서 잘 다니고 있다가 불의의 사고로 명예퇴직하고 나오게 된 사건이 인생에 주는 메시지라는 거죠. 메시지라는 거죠. 거기에 안주하지 말고 밖으로 나가라고 엉덩이를 뻥 차주는 사건이었다. 이것도 너무 중요한 것 같아요. 우리는 뭔가 자꾸 이렇게 안 좋은 일이 생기면 자꾸 거기에 막 한탄하죠. 나는 왜 이러지? 나는 왜 자꾸 이런 일이 생기지? 나는 불운하지? 그런데 똑같은 사건이라도 그거를 내가 뭔가 운이 나빠서 뭐 전생에 죄를 져서 뭐 귀신을 들려서 여러 가지 이유를 댈 수 있겠죠. 뭐 여러 가지 이유로 내가 통제할 수 없는 어떤 큰 이유로 어떤 숙명 같은 불행과 어려운 이런 것들이 자꾸 생긴다고 생각하면 얼마나 마음이 무겁겠어요. 그런 상태에서 무슨 의욕과 힘이 나겠어요. 그런데 똑같은 사건을 경험해서도 불구하고 아, 이게 지금 인생이 나에게 변화라고 이야기하는구나. 내 엉덩이를 뻥 차주는 거구나. 아, 그럼 내가 지금 뭐가 지금 잘못 가고 있는 거지? 이런 것을 찾는 계기로 삼으면 그 인생이 정말 달라진다는 거죠. 저도 그런 경험을 했고요. 물론 지금까지 그 뭔가 이렇게 안정적인 거를 놓는 것은 굉장히 큰 두려움이죠. 저도 그랬고요. 굉장히 큰 두려움이죠. 그런데 뭔가 내 삶에 자꾸 뭔가 안 좋은 일이 생긴다는 건 변화를 해야 될 때다. 이제는 다른 삶을 살아야 될 거라는 신호를 주는 것일 수도 있다. 이렇게 정리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아무튼 이분이 처음에 오실 때는 정말 우울하고 의기소침하고 주눅 들어있고 위축되어 있는 모습으로 저를 찾아왔다가 그 미래 체면에서 그런 멋진 에너지, 멋진 모습을 경험하고 이런 얘기 접하고 너무나 신이 나서 소위 말해서 업되는 이런 느낌을 받는 게 저도 너무 기쁘고 인상적이었고요. 이제 이런 것들이 정말 많은 분들에게 좀 나눠주고 싶은 부분이었어요. 특히 이제 제가 우울하고 무기력한 분들 상담 정말 많이 하죠. 그런 분들이 상담을 잘 많이 오니까요. 그런데 이분처럼 그 무기력한 분들, 뭔가 이렇게 무기력한 분들이 에너지가 없어서 무기력한 분들은 많이 없었던 것 같아요. 오히려 그 반대죠. 뭔가 내 안에 뭔가 아주 그냥 그 깊은 욕망과 뜨거운 뭔가가 욕구가 있는데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안 되는 거예요. 내 마음대로 안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그 세상의 기준에 끼워 맞춰야 되는 거죠. 나를 이렇게 끼워 맞추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나를 이렇게 짓누르는 힘도 이렇게 눌러야 되는 뭔가 이렇게 틀에 끼워 맞춰야 되는 것도 굉장히 에너지가 많이 드는 힘이거든요. 그러면 이제 여기에다 이렇게 힘을 다 쏟아버리고 나니 정작 이제 나에게 힘이 하나도 없죠.
하나도 손 하나 깐딱하기 싫어. 이렇게 되는 거죠. 거의 많은 무기력과 우울증이 여기서부터 기인합니다. 내가 나다운 삶을 살지 못할 때, 내 욕구대로 살지 못할 때. 그래서 바로 이 우울을 벗어나는, 그리고 내 삶을 찾는 가장 중요한 방법은 나를 되찾는 법이고요. 그러기 위해선 무엇부터? 아주 사소한 것부터 시작해야 된다. 뭔가 거창한 게 필요한 게 아니라는 겁니다. 아주 사소한 것부터. 바로 그 작은 것이, 그 작은 행동이, 아까 그 아이에게 한번 머리를 쓰다듬거나 눈을 맞춰주는 그런 행동이 그 아이의 삶을 바꾸듯이, 나를 위해서 나를 칭찬하는 그 작은 행동, 그 약속을 지키는 그것 하나만으로도 내 삶이 바뀌고, 나를 생각하는 가치관이 바뀌고, 내 인생이 바뀌겠다는, 바로 그 이야기를 전해드리고 싶어서 오늘 이 메시지를 기쁘게 공유하게 되었습니다. 자, 지금까지 무의식연구소였고요. 지난번에 예전에도 좋은 영상 메시지들이 많이 있으니까 같이 보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혹시 영상 보시고 좋아하셨으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하시는 거 잊지 마시고요. 그러면 다음에도 더 좋은 영상과 메시지로 여러분들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무의식연구소의 석정훈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잘하셨고요. 그래요. 대박이다. 그래요. 그러니까요. 지금 기분 좀 어떠세요? 네? 지금 기분 좀 어떠세요? 너무 신나요. 막 그래요. 신나요. 네. 대박. 상상 이상인데요. 그러니까요. 이런 상상을 하셨어요? 아니, 어렴풋이는 했는데, 그래요. 이 정도일 줄 몰랐어요. 그래요. 너무 멋져요. 그래요. 좋은 체험하셨어요. 오늘 어떤 게 좀 인상적이셨어요? 너무 좋아요. 좋아요. 네. 신나요. 그래요. 신나요. 그러니까요. 아까 상담 시작할 때만 해도 굉장히 좀 우울하고 그러셨는데 말이에요. 그죠? 네. 자, 일단 오늘 내면 아이가 뭔가 무슨 철창 같은 곳에 있는 모습을 좀 보셨어요. 정말 깜깜한, 어딘지 모르지만 깜깜한데 철창, 그 개들 가둬놓은 철창. 그런데 다시 키워주니 아이가 어떻게 달라지던가요? 완전 딴 사람 돼가지고. 그죠? 예뻐졌다고 했는데. 네. 되게 막 빛이 나고 그러니까요. 당당하게 사니까 다 술술술 풀려요.